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긴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도 부쩍 따뜻해졌는데요. 이 5월과 함께 다가오는 분양시장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총선으로 인해서 미뤄졌었던 분양 물량들이 5월에 쏟아져 나오는데요. 총 88개 단지, 총 6만 3,560세대가 공급이 되고 그중에 절반가량은 수도권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양 시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하죠. 바로 드라이브스루 언택트 분양인데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비대면 분양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만큼 안전수칙 잘 유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자산도 안전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대표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계속 다른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한 스튜디오에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네요. 오래간만에 네. 좀 재밌게 방송을 좀 그랬으면 진행할 수 있지 좋겠어요.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살펴볼까요? 재밌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부동산에 있어서 재테크에 있어서 사는 거,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파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양도소득세의 정책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먼저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관련 규정이 복잡한 데다 감면 혜택 규정이 자주 바뀌어 주택을 팔 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관련 규정을 숙지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세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개정된 세법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 이내에서 1년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1일까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으나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복잡하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양도소득세.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에 대해서 세제별로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제가 세미나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할 때마다 자주 오시는 분인데도 들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자주 들어도 또 자주 이해를 하셔야지만 매도하실 때 충분히 어떤 세테크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가장 처음에 일단은 지금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올해까지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양도분까지 적용되는 보유기간 요건입니다. 자, A, B, C라는 세 개의 다주택자가 마지막 C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 올해 말까지는 A주택을 매도하고 B주택을 매도하고 C주택을 매도할 시에 1세대 1주택에 있어서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의 취득 시점 부분 자체에서 2년을 보유했으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파리대책 부분 자체 이유 매입했다고 하게 되면 플러스 2년 거주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2년 보유만 일반적인 규제직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2년 보유만 한다고 하게 되면 취득 시점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올해까지의 혜택입니다. 그러나 2021년도 1월 1일분 양도분부터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규제지역, 조정대상 지역 내의 내용이 아니라 전 국토의 모든 주택에 보유한 부분 자체를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자체를 유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특히 주택 투자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보유기간을 잘못 판단하시게 되면 이 혜택 부분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 자체. 자, 2021년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C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A, B를 다 매도하고요. 남은 상태에서 종전에 취득 시점부터 2년이 보유 기산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B주택을 팔고 1주택이 된 이 시점, C주택 혼자 남았는 이 시점부터 다시 2년을 충족해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규제 지역 내의 아파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국토의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 부분 자체는 올해까지만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부분 자체를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럼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주택자입니다. A주택을 2014년도 4월 달에 매입을 했고요. B주택을 19년도 4월 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양도차익 부분 자체가 B주택이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1주택 부분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B주택을 올해가 아니라 2021년도 내년 4월 달에 매도 예정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A는 서울이고 B는 경기입니다. 경기는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 자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주택자 중과 10% 부분 자체가 됐냐 아니냐 부분 자체를 따져봐야 될 거고요. 보유 기간에 대한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B주택은 일단은 과세가 되죠. 그러면 A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4년도 이후에 매도 예정인데 2014년도 4월 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B주택을 매도하고 A주택이 홀로 남은 2021년도 4월 달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 시점은 2021년도 4월 달부터 다시 2년이라는 부분 자체가 보유기간이 충족돼야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첫 번째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고가주택이 있습니다. 9억 원 이상이죠.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자, 보시는 대로 1세대 1주택 실거래가 9억 초과 부분에 있어서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렇지만 9억 이상의 양도차익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까지는 2년만 거주했다고 하게 되면 최장 10년 보유했을 때는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2021년도 1월 1일부터의 양도분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9억 이상원의 그 주택 같은 경우엔 장특공에 대한 비율 자체가 틀려지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1주택에 있어서 3년에서 4년 같은 경우에는 24%, 보시는 대로 보유와 거주 부분 자체가 나뉘어서 들어가고요. 최종적으로 10년 이상 부분 자체를 거주와 플러스 보유를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80%를 주겠다. 40, 40 나눠서 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올해까지 2020년도까지 2년을 거주한 상태에서 10년을 보유했고 취득가액은 7억 원이고요. 자, 양도가액은 15억 원입니다. 자, 보신 대로 올해까지 요 요건에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의한 9억 원 이상 부분 자체의 고가주택에서 양도를 할 시에는 자, 보시는 대로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3억 2천이 나고요. 여기다가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2억 5,600을 제하게 되면은 지금 과세 표준 자체가 6,150만 원, 그리고 세율 부분 자체를 빼게 되면은 1,000만 원이 안 되는 954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데, 이 부분이 거주요건 부분 자체와 보유요건 자체가 지금 다르게 2021년도부터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1년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자, 고가주택 양도 차익 같은 게 3억 2천 동의를 하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보유, 거주에 있어서 보유는 10년을 채웠기 때문에 40%. 자, 거주는 2년이기 때문에 3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0%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과세 표준이 1억 8,950, 세율을 제하게 되면은 5천만 원, 거의 5배 이상의 세금 부분 자체의 세부담이 일어나는 두 번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있어서의 달라지는 부분 자체를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다주택자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정대상 지역 내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기존에는 10%, 20%에 대한 중과를 받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됐습니다. 자, 2019년도 12, 16 대책에서 보시는 대로 조정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올해 6월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시키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시키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있는데요. 자, 보신 대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2주택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입니다. 둘 다. 자, 2020년도 6월 30일을 전후해서 한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일을 전후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을 시에, 세금을 계산했을 시에 취득가액은 4억. 자, 보신 대로 현재 전세보증금은 6억 원이 되어 있고요. 양도일 현재 매도가액은 10억 원입니다. 자, 보신 대로 2010년도에 취득을 했고 2020년도에 매도를 하니까 10년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본 12, 16 대책에 한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중간 과정을 좀 빼고 자, 보시는 대로 6월 말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 증여나 일반 증여, 부담부 증여 또 일반 매매를 했을 경우에 6월 말까지 같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 보증금을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부분 자체가 1억 6천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가장 작은 금액으로 세부담이 느껴지고요. 자, 보신 대로 일반 매매로 갔을 경우에 아들과
뭐 특수관계인이긴 하지만 합법적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라 하더라도 1억 8,700 부분 자체에 있어서 세금 부분 자체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나 2020년 7월 1일부터 본 예의에 있어서 양도를 할 경우에 부담부 증여로 갔을 경우에는 2억 2,600 정도,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2억 1,800, 그리고 일반 매매로 갔을 경우엔 3억 2천 정도의 세금 부담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본 요일대에 있어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부담부 증여, 양도소득세의 중과 또는 또 합계해서 장특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적용이 되느냐 배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분 자체, 세액 부분 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려진다라는 부분 자체를 세 번째로 들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번외긴 하지만 기존 주택에 있어서 몇 년 내에 매도를 해야 할까? 일시적 1주택에 대한 부분, 2주택에 대한 특례 부분 자체입니다. 자, 대체주택이죠. 자, 보시는 대로 A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B주택을 취득해가지고 몇 년 이내에 A주택 부분 자체를 매도했을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인데요. 자,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아래쪽부터 보죠. 조정에서 아래쪽에 있는 조정에서 비조정, 비조정에서 조정, 비조정에서 비조정으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기존의 3년 부분 자체로 A주택을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의 기준점은 뭐냐면 B주택의 취득 시점이 기준입니다. 기준.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색깔을 좀 바꿔서요. 색깔을 바꿔서 지금 보시는 대로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조정에서 조정으로 갔을 경우에 2년입니다. 자, 2019년도 12, 16 대책 이전에 했다 하더라도 2년에 대한 부분 자체를 A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는 대로 12, 16 대책 이후에 했을 경우에는 A주택을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와 자, 그리고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B주택을 매수를 했다고 하게 되면 3년 부분 자체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 자체로 자, 보시는 대로 3년, 그리고 파란색은 2년, 녹색은 1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달라지는 부분 자체의 양도소득세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 지금 정책에 있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함께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올해 말까지 양도소득세 부분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 자체로 인해서 급매물이나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한 물건 자체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강북 쪽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나 주택 부분 자체가 거래량이 많이 늘은 부분 자체를 언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 보시는 대로 다주택자의 한시적 혜택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공급 부분 자체를 끌어내기 유인책은 되겠지만 과연 한시적인 부분 자체가 종료가 되고 그리고 12월 말까지 변화되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세법 부분 자체가 양속 변화했을 때 다시 물건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 자체를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어차피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뭐 어떤 정책이 있고 외부 요인이 있지만 과연 수요자들의 심리 부분 자체가 현재로서는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가치와 심리 부분 자체의 갭 부분 자체가 어떻게 극복이 되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 번쯤 생각해 볼 단계가 아닌가 부분 자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 짚어드렸습니다. 분명히 혜택입니다. 혜택은 혜택인데 또 지켜야 될 조건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 내가 어느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년부터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혜택도 6월이면 끝나니까 5월, 6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좀 부지런히 움직여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어느 때보다 좀 똑똑한 재테크, 어느 때보다 똑똑한 부동산 투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 정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전문가 도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기회,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자, 코로나19가 드디어 좀 끝을 보이고 있죠. 오늘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좀 완화가 되기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주택시장 분석과 함께 매도 매수 타이밍, 또 세금적인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릴 거고요. 자, 현재 경쟁이 좀 경제가 불황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불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세권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5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10명입니다. 예약 필수라는 점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 끝번호 2118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인천 9월동 9월 펜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8월에 지역 주택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데요. 이 기존의 펜더 아파트를 매도를 할지 아니면 그냥 임차를 주고 갈지 고민이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대표님 의견은 어떤가요? 인천 9월동 펜더 아파트. 네. 일단 어느 정도 보유를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일단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9월 펜더 아파트가 가격 상승 탄력성이 있는지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8월에 입주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1세대 2주택의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렇죠. 그럼 세금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첫 번째. 일단은 가격 상승 탄력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 2주택으로서의 혜택을 받는 게 나을지라는 부분 자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8월 달에 입주를 들어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을 잡으신 게 입주하실 계획을 잡으신 거고, 본 아파트를 그러면 가격이 오를 가격이 있으면 오를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본 아파트를 뭐 임차를 주겠냐, 주는 게 좋겠냐라는 부분 자체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946세대. 91년도에 준공이 떨어져서 30년 차입니다. 30년 차면은 재건축 연한이 기한이 도래가 됐죠. 그러나 용적률이 300%가 넘습니다. 넘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은 희박하다. 재건축은. 그럼 자체적인 개발 자체는 힘든 부분 자체고요. 추후에 좀 더 노후화되게 되면 리모델링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몇 평대를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자, 보겠습니다. 27평, 28평, 30평대가 있는데 30평대가 가장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30평이라는 전제 하에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실거래가가 2억 5,700부터 최근에 3월 21일 날 2억 8,500까지 로얄층 같은데요. 거래가 됐습니다. 자, 3년 내에 지금 보시는 대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완만하게 하락과 상승 부분 자체를 지금 지속하는 부분 자체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요. 자, 위치적인 부분 자체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위쪽에는 지금 인천 시청역 부분 자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GTX B 노선이고요. B 노선 부분 자체가 계획이 잡혀져 있지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술회관역 부분 자체를 한 700m 정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있어서 호재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는 지금 입주하실 아파트가 8월 달에 입주라고 하게 되면 잔금 부분 자체를 5월쯤,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는 잔금 부분 자체가 이루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시점부터 비조정 대상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펜더 아파트를 3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첫 번째로 말씀드린 개발 가격 상승 탄력성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자체적인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미약하고요. 미약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3년 이내에 장기간 3년까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매도하시는 부분 자체가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닌가. 세테크에 대한 부분 자체로 접근하시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다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3년 이내에 매도 추천해 주셨고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 받아보시라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나도 상담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문자고요. 끝번호 5353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자, 시흥시 매화동 325번지, 328번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자, 토지는 항상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또 개발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토지 개발 호재가 좀 있을까요, 대표님? 호재는 있지만 호재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자체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자, 보시는 대로 토지 이용객 확인원입니다. 325번지. 지목은 현재 전으로 돼 있고요. 전으로 돼 있고 1061제곱미터 한 3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6만 9,800원 정도니까 한 55만 원, 56만 원대의 공시지가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자, 용도 지역 가장 중요하죠. 도시 지역 내 자연 녹지입니다. 자, 20%의 건폐율에 100%의 용적률 부분 자체가 확보되어 있는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일전에 제가 시흥 이 지역 일대에 한번 토지 상담을 해드린 부분 자체를 보시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문의 주신 것 같은데, 자, 본 토지와 옆에 지금 328번지라고 했죠. 328번지 부분 자체가 붙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용도나 지금 지목 부분 자체 비슷할 것 같고요. 평수 부분 자체는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 다 합쳐서 한 600평이 약간 넘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럼 개발 제한 구역 부분 자체가 풀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의 위치입니다. 지금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앞쪽으로 매화 일반 산업단지가 12만 평 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시공문이 떨어진 부분 자체가 매화고등학교 뒤쪽 편으로 해서 중학교 쪽으로 해가지고 이 일대가 15만 평 규모로 매화 일반 산업단지의 단지로 개발이 일단은 고지가 떨어졌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 본 개발 제한구역 토지가 풀린다라는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미약합니다. 논리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토지 같은 경우에 개발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보유를 오래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호재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안산선. 철도 호재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광명으로 들어가는, 시흥시청부터 광명으로 들어가는 신안산선 매화역이 장내역. 일전에 제가 그 홍성인가 삽교 쪽에 한번 역을 말씀드리다가 장내역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시흥시청에서 바로 다음 역사는 광명인데, 이 지금 매화역과 광명 쪽의 부분 자체에서 학원역 부분 자체가 장내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요 부분 자체가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신설역으로 개통을 하겠다라는 부분 자체인데, 일단은 이 역사가 들어와서 개통이 되게 되면 가장 큰 호재입니다. 지역적인 개발 부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시는 대로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또한 신안산선과 월판선, 월고 판교선 부분 자체가 공유하는 노선으로서 제가 볼 때는 이 매화역이 생기게 되게 되면 환승역 부분 자체의 개념까지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매화역에 있어서 장내 부분 자체를 꼬리표를 떼내진 못했지만 지금 한참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를 해보시는 게 낫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시기보다는 이 매화역 부분 자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부분 자체가 올바른 재테크가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철도 호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개통만 된다면 굉장히 큰 호재로서 이 토지의 가치도 함께 상승시켜줄 만한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좀 가능성이 좀 보이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장기적인 보유 조금 더 여유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 상담은 끝번호 2596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으로 확인할게요. 자, 방배동에 빌라를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방배동 빌라를 매도하고 서초동이나 논현동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실수요 목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아파트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좀 무리를 해서라도 라고 얘기를 하셔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전략 괜찮은 걸까요? 일전에 한번 제가 그 이수역 사거리 쪽에 무리해서 들어오는 분들 좀 참아라라는 부분 네, 말씀드렸죠. 맞아요. 자,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조정 대상 지역, 특히 서울 지역 내의 거래량이 늘어난 지역들을 보게 되면 서울 메인권들의 부동산의 메인권들의 아파트들이 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외곽으로 빠져서, 그러니까 서울권 내 다주택자가 메인권 자체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외곽에 빠져 있는 아파트, 양도 차익이 적은 부분 자체 순서부터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똘똘한 부분 자체, 우리 똘똘한 한 채 옛날 얘기 많았었죠. 한 채에 대한 부분 자체는 남겨놓고 가겠다라는 부분 자체의 심리적인 부분 자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보시는 대로 빌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 서초동이나 논현동 쪽의 아파트를 빌라에서 아파트로 매수하는 부분 자체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라는 부분 자체의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자, 지금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개별적인 지금 논현동의 뭐 이편한 아파트를 개별적인 물건을 분석하기보다는 시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점에 대한 현재 코로나 19 그리고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에 의해서 심리적인 부분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1기 신도시 1990년도부터 현재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주택시장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예전에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IMF를 겪었던 1997년도를 보게 되게 되면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주택시장 부분 자체는 우상향의 곡선 자체를 그리고 왔다는 부분 자체는 이 부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주택에 있어서 실수요 지금 현재로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라는 부분 자체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부분 자체는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부분 자체가 동일한 마음가짐, 심리적인 부분 자체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는 곧 매수자이자 매도자인 부분 자체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가격 폭락 부분 자체는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지는 부분 자체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물건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분석보다는 실거주 목적이시라고 하게 되면 올해 안에 1차적으로는 6월 말까지 2차적으로는 올해 12월 말까지 빌라에서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부분 자체가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힘든 시장 상황 속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계속 성장 가능성을 좀 보시는 의견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매수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주택시장 분석해드리고요. 매도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지, 그리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세금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 이 경제 불황에서 내 부동산 시장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투자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특별히 역세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또 직접 간단하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꼭 예약하고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세미나는 5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 02-2128-8504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고요. 신축이라고 하네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양재동 오피스텔,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도보 30초 위치에 있습니다. 자, 전용 면적은 19.06제곱미터고요. 지하 4층, 지상 11층 중 1중의 층수 부분 자체는 여러 층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층수 부분 자체는 제외를 시키고 총 오피스텔 120세대 부분 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양재역 오피스텔이고요. 자, 보신 대로 2022년도 4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서 양재역 초역세권의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본 물건지 주변으로 14년간 신축 물건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 공급에 있어서의 희소 가치 부분 자체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양재역 도보 30초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드립니다. 14년 만에 신규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변이 또 땅이 귀해서 신규 아파트, 신규 오피스텔 건물들이 들어서기가 쉽지 않은데 오랜만에 정말 나타난 신규 오피스텔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양재역에서 도보로 30초 거리라고 해서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는데 입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호재도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 심리적으로 위축된 시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네. 어느 정도 어떤 입지에 있냐에 따라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상승폭 자체에 있어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서초동 오피스텔 보시는 대로 위치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약간 먼 거리서부터 보신다고 하게 되면 경부고속도로 서초 IC를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관공서 부분 한전 아트센터 그리고 서초구청 서초 보건소 부분 자체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 부분 자체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언주초 그리고 은성중 은광여고 양재고까지 학군까지 겸비되어 있는 양재역 사거리입니다. 자, 보신 대로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3호선 양재역과 신분당선 양재역 환승역에서 도보 30초 거리에 있다라는 입지의 장점이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양재역에서 어느 출구로 나온다 하더라도 분면에 있어서 60m에서 90m, 총 100m가 안 되는 거리에 본 오피스텔이 자리 잡는다라는 부분 자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양재역. 가장 중요한 게 오피스텔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수익형 물건일 수도 있고 추후에 자본이득에 대한 차익형 부분 자체로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느냐?
공실 위험은 없느냐라는 부분 자체에 어떤 물음표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현재 좀 환승역이고 신분당선과 3호선의 환승역이고 추후에 GTX C노선까지 들어오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는 오피스텔입니다. 교통의 편의성,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탄탄할 수밖에 없겠고요. 임대 수요가 탄탄하다는 것은 공실률의 부분 자체의 위험 부분 자체가 리스크가 작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임대 수익 부분 자체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서울 지하철역과 거리별 오피스텔의 수익률 부분 자체를 간단하게 좀 비교해 드린다고 하게 되면, 본 오피스텔 300m 이내, 불과 100m 이내에 있지만 역사에서 보통 다른 거리적인 부분 자체에서 원거리에 있는 부분 자체의 어떤 오피스텔보다도 훨씬 더 수익률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우월하다라는 부분 자체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들 수가 있겠고요. 자, 개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4년 만에 신축에 있어서의 최초 공급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양재역 주변에 오피스텔과 주상복합들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공급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신축 공급이 없다가 최근 본 양재역 오피스텔 부분 자체가 신규 공급으로 120세대가 공급이 된다라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희소가치, 공급의 희소가치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물건 자체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데 양재역 주변 같은 경우는 양재 지구 중심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위치해 있는 향후 토지가, 집가의 상승까지도 겸할 수 있는 자본이득이 있죠. 자본이득 부분 자체도 겸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개발 호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분당선과 3호선의 환승역의 도보 30초, 추가적으로 2021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는 GTX C노선 부분 자체가 양재역에 들어옵니다. 자, 보시는 대로 GTX C노선, 수원에서 덕정까지 들어가는 노선인데요. 본 노선이 함께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고 하게 되면 향후 본 양재동 오피스텔에 있어서의 어떤 미래 가치 또한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양재동 하면은 워낙에 또 교통도 편리하고 앞으로 또 회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의 수요층은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14년 만에 신축 공급이면 적어도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적어도 14년은 된 오래된 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직장인들이 오래된 건물보다는 조금 더 신축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자, 이 건물에 대한, 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 건물이 또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니까 가격도 꽤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구축과 신축이 있었을 때 좀 더 임대 비용 자체가 든다 하더라도 신축을 택하겠죠. 맞아요. 그 개념입니다. 네. 그만큼 희소가치, 임대 가치 부분 자체, 임대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 탄탄하다는 부분 자체가 일단은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건물적인 특징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일반 상업지, 양재역 일반 상업지 내에 위치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8m 도로에 접해 있고요. 자, 근린생활시설 부분 자체가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구성이 되고 3층부터 120세대의 오피스텔로 구성이 됩니다. 지하 4층에 지상 11층 건물이고요. 자, 대지 면적은 300평이 조금 안 되는 297평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입구 부분 자체가 전용 면적 19제곱미터로서 입구 부분 자체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것이 호텔식 복도 부분 자체와 현관 부분 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모든 붙박이장으로 브론즈 메탈풍의 붙박이장과 모든 가전제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모든 수납 부분 자체가 브론즈 메탈풍 문을 열게 되게 되면 냉장고 및 수납 부분 자체가 모두 될 수 있는 공간적인 활용 공간 자체도 우수하다라는 부분 자체와 내부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보시는 대로 침실 부분 자체와 구성에 있어서 보시는 대로 안락하고 1인 수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구성 부분 자체로 자리매김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트리플 역세권이 될 오피스텔. 일단 투자에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입지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예상 매매가는 3억 2천입니다. 자, 보수적으로 아직 2년 뒤에 전세가와 월세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책정하기는 힘들지만 현 시점에서 전세가와 그냥 월세를 책정했을 때 자,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2억 2천, 실투자금은 1억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를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1,000에 95만 원, 대출을 활용하시고 1억 1,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강남의 메인 양재역 주변의 오피스텔이다라는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기숙사 함께 소개해드릴 거고요.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투자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 어렵습니다. 보통 보기에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일하게 지식산업센터 내에 기숙사 부분 자체는 개인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특징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재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상품으로 주택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식산업센터 내에 오피스텔형 기숙사이기 때문에 주택수로 포함이 안 되는 물건이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피스텔이지만 주택이 아니다라는 부분 자체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임차가 완료됐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성남시 상대원동에 위치한 오피스텔형 기숙사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구 성남 일반산업단지, 지금 현재 명칭은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요. 자, 계약 면적 54.48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4.86제곱미터로서 중문이 설치됐기 때문에 1.5룸 개념의 기숙사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중에 12층 이상 조망권이 좀 확보되어 있는 위치에 위치한 오피스텔형 기숙사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예정된 물건이 아니라 2019년도 9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어서 현재 연세로, 월세가 아니라 연세로 임차가 완료되어 있는 물건의 특징을 보이면서 자, 매매가는 1억 3,3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상대원동 오피스텔형 기숙사다라는 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지식산업센터 소개해드립니다. 특징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특징이 굉장히 좀 눈에 띄네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귀가 쫑긋 세워지는데 차근차근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호재까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본 오피스텔형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대로 구 성남 일반산업단지, 현 명칭으로는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위치 내에 위치해 있고요. 자, 8호선인 단대 오거리역 부분 자체가 이용이 가능하고 보신 대로 분당선과 8호선 부분 자체가 환승이 되는 모란역에서 강남권 판교 부분 자체로 이동이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일목요연하게 좀 화면으로 보시면 자, 본 오피스텔형 기숙사에서 강남 부분으로 한 20분대의 거리 부분 자체로 소요가 되고요. 자, 밑으로는 판교, 분당 10분대, 대전 용인 부분 자체의 고속도로를 타는 부분 자체로 한 10분대, 그리고 광주 중부고속도로 부분 자체가 10분에서 20분대, 보통 송파 위례까지도 10분대, 10분에서 20분대의 모든 지역 부분 자체의 접근성 부분 자체가 확보되어 있는 오피스텔형 기숙사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보시는 대로 성남 하이테크밸리 현재 지금 면적은 46만 평이고요. 입주 업체가 한 4천여 개, 현재 고용 인원이 4만 3천 명 정도로서 74년도에 성남 구 일반산업단지로 지어져서 2025년도까지 첨단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로 변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모가 끝나게 되면 약 8만 명의 고용 인원 부분 자체가 확보될 수 있는 하이테크밸리의 개발 호재까지 위치한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개발 호재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성남 도시철도 1호선 부분 자체가 확정이 됐죠. 판교에서 하이테크밸리 본 오피스텔형 기숙사가 있는 구 성남 일반산업단지로 들어오는 도시철도 1호선 부분 자체의 개발 호재와 자, 강남으로 들어가는 위례 신사선 부분 자체의 연장 계획입니다. 자, 강남으로도 해서 위례에서 강남으로 신사로 들어오는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확정이 돼 들어가고 연장 부분 자체가 위례 중앙역에서 본 성남 산단을 거쳐서 지금 하이테크밸리죠. 광주 삼동역까지 들어가는 위례 신사선 성남 광주 영장항까지 자리 잡고 있는 본 지식산업센터 부분 자체의 연장 계획까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통망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개발 계획들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기숙사인 만큼 수요도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기숙사는 연세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연세를 받아서 앞으로 자금을 활용하는 데에도 굉장히 편리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이 건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9년 9월에 준공이 완료돼서 임차가 완료된 건물입니다.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오피스텔형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성남 하이테크밸리 2025년 천남산업단지로 탈바꿈되고 있는 구 성남산업단지 위치 내에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건물의 특징을 보시면 자, 보신 대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지식산업센터 287실, 근린생활시설 10개 호실, 기숙사가 140실, 오피스텔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지 면적은 2,478평,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2만 평이 조금 안 되는 19,200평이고요. 주차 대수 같은 경우에는 1대1이 넘는 53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주차 공간 자체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하 1층에서 오피스텔형 기숙사로 올라갈 수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확보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번호키로 인해서 생활의 어떤 안전성까지도 확보되어 있는 출입문 부분 자체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2층 이상 올라와서 지금 기숙사, 오피스텔형 기숙사 부분 자체의 복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각 문마다 비디오폰 자체가 확보되어 있어서 기숙사 개인적인 생활 자체의 어떤 안정성까지 도모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와서 보신 대로 좀 전에 양재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브론즈 메탈풍이었다고 하게 되면 본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톤으로 모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붙박이장 안쪽에 냉장고 등등 부분 자체의 수납 공간 자체가 다 확보되어 있고요. 보시는 대로 드럼 세탁기, 전자레인지 그리고 TV까지도 옵션으로 모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시는 대로 위쪽 같은 경우에는 주거 공간으로, 아래쪽 같은 경우는 거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구조가 확보되어 있고요. 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는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12층 이상의 기숙사 부분 자체가 자리 잡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본 오피스텔 부분 자체의 창문에서 조망권 자체의 숲세권 부분 자체의 조망을 확인할 수 있는 조망권 자체가 확보되어 있는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원동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형 기숙사 같은 경우에 매매 가격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증금 1,000만 원에 연 600만 원 부분 자체로 월세가 아니라 연세로 임차가 현재 확정돼서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5,300만 원의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 오피스텔형 기숙사를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오피스텔형 기숙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체크해 봅니다. 주택시장 분석과 매도 매수 타이밍, 그리고 세금에 대한 이야기, 초저금리 시대 경제 불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세권 투자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부터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 가치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주변 사람 이야기도 물론 좋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문의 전화는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